드리블. 자, 페인트감 들어갑니다. 센터링 아깝죠? 조금 짧았습니다. 오른발에 거리장 다시 볼 잡았습니다. 이정수 반대편 가슴으로 툭 치고 꺾어 차지 않습니다. 일단 간격을 버리는데요. 뚫지 못했습니다. 1차전, 그러니까 지난번 예선 때 한국은 전반 초반에 2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갑자기 역습에서 다시 역습으로 나온 1번. 박동혁 걷어냈습니다. 다카라 선수가 6골 넣은 골캐타네요. 네. 오늘 다카라하고 모토야마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실점 위기를 잘 모면을 해야 되겠어요. 두 선수가 넣은 것이 11골, 17골 중에서 11골이니까요.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골 득점력에 대한 것은 저 두 선수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도 지금 두 선수의 공격력이 집중이 되고 있죠. 네. 이동국, 김은중 선수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0골 중에 두 선수가 7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어요. 네. 슬쩍 밀었습니다. 한국의 이정수, 황은원석, 열띤 응원전입니다. 이 치앙마이가 말이죠, 이 말과 풍시 무료고 비슷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정이 가는 그런 운동장인데 약 한 2만 명 수용하는 거 오늘 꽉 차진 않았군요. 방콕에서 약 600km 정도. 그러니까 방콕보다는 다소 기온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선수들로서는 체력의 부담을 느낄 정도로 무더운 상태입니다. 자, 오노가 프리킥을 찹니다. 움직이기 시작했고 헤딩! 먼저 쳐냈습니다. 헤딩으로 오른쪽 패스. 다시 말리슛. 꺾어주 들어갑니다. 벗어났습니다. 위협적인 슈팅이었어요. 오노 175cm. 저 선수가 2골 넣은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이라크와 지난번 한국이 예선전에서 2대1로 이길 때 한 골을 터뜨렸던 그런 선수입니다. 오른쪽 측면 쪽에서는 그런 미드필더거든요. 지금 우라와 소속이죠. 네, 우라와 레지팀에서 뛰고 있고요. 신장이 175cm. 측면 쪽 돌파와 조금 전처럼 보여줬듯이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반대편 포스트를 겨냥하는 슈팅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자, 이 선수를 비롯해서 일본은 9번의 다카라, 모토야마를 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 4년 뒤 2002년 월드컵 때 주로 뛸 선수들이죠. 날카로운 패스입니다. 깊숙이 들어옵니다. 1번. 자, 왼발로 치고 들어갑니다. 나란히. 일단 앞쪽을 시야를 막고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센터링 걷어냈습니다. 자, 초반에 그럼 다시 1번 잡았습니다. 오노. 자, 높게 갑니다. 지금 일본의 주 공격 방법을 살필 수가 있었는데 이치카와 4-4-2 시스템을 쓰면 지금 오버래핑에 나온 이치카와 선수 좌우측 풀백들의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같은 4-4-1을 쓰거나 그렇지만 3-5-2 시스템으로 변화가 됐을 때 측면 쪽에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한국은 미드필더들이 또 측면 공격에 자주 가담하는 그런 팀플레이의 다른 점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예선 때 우리가 2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 어떻게 심서 씨가 보시기에는 말이죠.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의 축구 모습 아닙니까? 두 나라 팀 칼라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일본은 개인기가 상당히 많이 신장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체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번 청소년 선수권대 예선전에서 이긴 것은 저는 큰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긴데요. 골키퍼 나와서 쳐냈습니다. 김영대.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축구 관계자나 선수들이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깨끗이 씹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자, 볼 흐르는 방향으로 갑니다. 오른쪽 밀어주고 아깝죠. 짧게 걷어낸 볼. 한국 일단 잡았습니다. 숨을 돌려야겠어요. 볼 계속 들어갑니다. 발살이 빼지 못한 한국. 일단 걸렸습니다. 왼쪽 중간 지점. 자, 서둘지 말고 자, 찍어 차줍니다. 앞쪽으로. 한국은 오늘 일본 팀의 전술이나 개개인의 능력도 물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 팀에게는 중요한 부담이 되는 것은 체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준결승 경기 때 한국은 일본보다 이제 낮은 경기를 했고요. 카자흐스탄과 90분간 격전을 치르고 또 연장전 30분까지 풀로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무더위라는 상태가 한국 팀에게는 상당히 이제 체력적인 부담을 안기는데 이것을 또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지금 일본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대1로 패했던 일본이 사우디를 4대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한 것을 확인하고 우린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또 그날 경기가 잘 안 풀려서 그러나 다행히 잘 풀려서 걸로 올라왔는데요. 자, 왼쪽 중간 지점 차분히 풀어가야겠습니다. 꺾고 찾은 거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페널티 안쪽. 자, 스쳐갑니다. 볼 멈추고 가운데 살폈습니다. 자, 원을 그리면서 자, 받쳐줘야 되는데 따라가는데 우리 밀었죠. 김건영이 따라갔었는데 이나모토 선수 이 선수도 한 골을 터뜨렸어요. 180cm입니다. 카타르와 경기 때 골을 터뜨렸던 일본 팀은 지금 득점은
최전방에 있는 9번의 다카라, 그다음에 공격형 미들필더인 10번의 오토야마 선수의 그 날카로운 침투에 의한 득점이 많이 터지고요. 지금 파울을 한 이나모토 선수의 측면 돌파, 그리고 오른쪽에 앞서 이제 아웃프론트로 슈팅했던 13번의 오노, 이런 선수들의 주 공격 선수입니다. 자, 김은중이 지금 코너 쪽에서 밀렸었는데 이동국이 들어와야 이제 예. 이게 끝 다시 걷어냅니다. 오른쪽. 결정적인 기회가 결정적인 걸렸는데요. 걸 놓치네요. 슈팅을 하는 것을 깔고 왔는 말이죠. 네. 확 밀집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긴 거죠. 골키퍼가 흘려줬거든요. 근데 저런 순간에 나온다는 것이 이제 청소년 축구의 어떤 그런 그렇죠. 특색이에요. 오른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김은중 선수. 네. 그러다 이제 김건영 선수가 또 문전수에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김은중, 네. 오늘 이동국이 나오기까지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초반 밀고 밀리는 접전. 김은중이 네, 여기서 슬라이딩 오른발 끝에 하면서 걸렸어요. 근데 19번에 1번 수비수가 이치카와 선수가 태클을 하다 보니까 네, 김은중 이 선수가 선수입니다.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죠. 자, 우리 응원석 여유 있게 관전하면서 성원을 보냅니다. 역시 더운 나라. 소매가 짧죠? 네. 자, 한국의 코너킥. 나이건 선수가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때 한 골 넣은 선수죠? 그렇죠. 짧게 갑니다. 헤딩. 높이 뜬 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좁은 공간인데요. 일단 벌릴 필요가 있어요. 발끝을 지나서 타치아웃 됐습니다. 전재호 선수는 신장이 작습니다만 상당히 기동력이 좋은 이제 그런 선수죠. 3, 4위전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 카자흐스탄을 3대1로 꺾고요. 네. 사우디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이 내년 그렇죠. 본대회 출전 자격은 일등이 따지 않았습니까? 준결승에 올라온 네 팀은 모두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그 티켓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대회 하면은 이제 83년 멕시코 대회 때 우리가 사광 신화를 구축한 그런 대회로 아시면 더 네. 이해가 빠르시죠? 미끄러졌어요. 헤딩 좋습니다. 걷어올리는 1번. 전반전 7분여초 지났습니다. 팽팽한 접전. 그러나 결정적인 찬스를 살지 못했던 한국. 자, 1번 역습으로 나옵니다. 한국 오른쪽 중간 지점. 일본은 패스워크가 상당히 이제 짧고 지금처럼 땅볼을 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죠. 네. 반면에 이제 한국은 선이 굵은 이제 그런 플레이고요. 자, 문전까지 페인팅, 왼발로 센터링, 헤딩. 네, 뭐 나왔죠? 네. 일본 팀의 측면 돌파 조심해야 돼요. 이윤섭입니다. 이나모토, 그다음에 오버래핑이 나오는 10번의 이치카와, 네. 4번의 이시카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을 좌우측 그 코너 쪽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접대일 때는 이제 순치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김영대 186cm, 73kg. 거제고등학교를 나오고 지금 연대 다니고 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올림픽 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된 선수예요. 자, 오나이 코너킥. 자, 짧게 찰듯 보라고 합니다. 휘어져 갑니다. 헤딩. 발끝에 걸리고 낙공으로 잘 넘어졌습니다. 한국 중앙선 넘어서 왼쪽 측면 이제 빠른 패스입니다. 시간이 조금 뺏기는데요. 이정수. 우리 조금 움직이 투박해요. 지금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본은 쇼패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반면에 전체적인 평균 시장이 한국이 이제 큰다는 것은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은 좀 더 손이 굵기 때문에 네. 움직임의 그 어떤 폭, 민첩성 이런 것은 일본이 오히려 빨라 보이는 이제 그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좀 잘게 썰죠. 네. 이치카와 선수. 이 선수는 중결승에 뛰지 않았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선수예요. 한국의 드로잉. 전반전 9분 지났습니다. 전반 초반에 가서 한국이 힘들었습니다만 이제 회복을 하고 오히려 경기를 잘 주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박정순 감독이 마음에 안 드는 듯이 말이죠. 눈을 네. 부릅뜨고 야단을 쳤는데요. 나희건 거기에다가 때렸어요. 이 선수 태클 일본 선수가 타치아웃됐습니다. 박정선 감독이 준결승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주 벤치에 일어나서 지금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나이들이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 또 심리적인 상태가 긴장이 되면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 잘할 때는
피도 또 급격히 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벤치에서 이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긴장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연출이 필요해요. 네. 지금 뭐 지휘를 하듯이 오른손 왼손 하는데 선수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지금 손을 치켜 올린 것은 공격에 적극적으로 선수들에게 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84년 멕시코 대회 때 이제 그 박정환 감독이 8가지 전법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제갈공명 전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변형을 바꿨었는데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나이들이죠. 네. 자, 세타스크를 넘어서 깁스키 들어간 볼 1번 잡았습니다. 깁스키 몸싸움. 한국의 박동혁 따라갑니다. 네, 걷어내는 한국 수비. 길목 잘 지키고 있습니다. 뒤에서 헤딩. 자, 한국 역습입니다. 일단 퍼진 다음에 옮겨가야겠죠. 김건영 오른쪽으로. 자, 편안히 잡질 못하고 조금 습한 것 같아요. 운동장이. 네. 조금 미끄럽습니다. 한 차례씩 어김없이 태국의 날씨는 스콜이 내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수가 잘 안 돼서 선수들이 준결승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주 미끄러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장이 만든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나이타 시설 갖춘 지도 얼마 되질 않았어요. 개보수를 한 그런 운동장입니다.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네. 제가 현역 때 킹스컵에 출전했을 때 이 도시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시카와 드로잉. 그때는 운동장에 타탄도 깔리질 않았는데 보수를 해서 운동장이 많이 좋아진 이제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네요. 태국이 이제 12월 달에 아시안 게임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이번 아시안 게임 때는 또 북한이 출전하고 그래서요. 또 축구에서 관심이 많아요. 네. 이 선수는 이나모토. 남바 오사카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네. 이나모토 선수는 미드필드에서 수비에 이제 있으면서 좋은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헤딩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팀 모두 4-4전 우리가 조금은 변형이지만은 아주 팽팽한 접전. 공간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네, 전반 초반은 일본 흐름.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흐른 다음에는 한국의 흐름. 다시 이제 전반 10분 정도 흐르면서 미드필드에서 이제 잦은 공방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네. 두 팀 모두 이제 미드필드 포인트를 둔 그런 전술 구사라는 것은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네, 일본이 조직적으로 조금은 정교한 반면 우리가 좀 투박한데요. 네, 우리는 이제 손이 굵은 이제 그런 축구를 하고 있죠. 뒤로 깊숙이 뺍니다. 박동익 오른쪽 길게 오버 패스. 이제 패스의 유형을 보면 우리 저렇게 이제 뜨는 볼이 많고요. 네. 일본은 이제 땅볼로 하는 이제 그런 패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줄 같고요. 일본은 빨래줄 같아요. 그렇죠. 네. 김영대 186cm, 73kg. 일본의 에노모토 골키퍼는 190cm, 키가 좀 커요. 네. 일본의 기요쿠모 감독. 기요쿠모 감독은 이번 대회 오기 전에 일본의 사카다이스트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한국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두려워했었는데요. 네. 중국에게 일본은 이제 비겼고요. 한국은 이겼던 이제 그런 또 예선 경적이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인 축구는 중국이 좀 약하지만은 중국이 지금 힘을 기울여 팀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청소년 팀들이 강해요. 네. 자, 이정수 다시 볼 슬려내면서 자, 역습으로 나옵니다. 자, 투박하게 그러나 흐르는 볼 1번 잡았습니다. 일본은 4-4 시스템 쓰면서 1자수라고 있죠. 네. 밖으로 쳐내는 1번. 한국은 3-5 시스템이나 4-4 시스템을 쓰면서 스위퍼 시스템을 쓰는 이 전형상의 일본과는 다소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카네코 180cm. 시가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생이에요. 일본 팀은 모든 선수들이 지금 프로 2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주류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17번의 카네코 선수는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영웅 선수하고 이동국 선수가 그리고 이제 김은중 이렇게 3명이 프로에서 뛰고 있죠. 네. 살려냈습니다. 밀어주고 골! 됐습니다. 골! 첫 골! 김은중입니다. 김은중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고역구 14분. 혼전. 네, 김은중 선수가 혼전 중에 토크, 그러니까 토킥이라고 그러죠. 네. 축구 선수는 이제 발끝으로 차는다고 그러는데요. 앞서 보냈던 그런 상황이 재현됐어요. 그렇죠. 김은중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네. 한국이 지난번 예선전에서 2대1로 이길 때 김은중 선수가 역시 전반 3분에 첫 골을 터뜨리고 있었거든요. 이번 대회 개인 득점 4번째 골이 되고 있죠. 네. 문전 혼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 오른발 발끝으로 찔러넣는 말이죠. 여기서 밀어주고 일본 수비 등 뒤로 돌아가서 말이죠. 네. 조금 거리 있는 볼을 오른발 끝으로 밀어넣습니다. 전반 13분 네. 김은중의 발끝으로 차는 그런 선취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14분. 그러니까 기분 좋은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역시 결승전, 게다가 이제 한일전의 선취골은 참 기분 좋은 골이죠. 그럼요. 네. 김은중 선수, 일본 킬러로 떠오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선전에서도 전반 3분에 첫 골을 터뜨렸고 또 역시 결승전에도 일본에게 또 한 골을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쪽 벤치에 있는 이동국 선수 좀 중이 쑤시겠는데요. 김은중 선수,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프로팀에 가기 위한 어떤 욕심을 갖고요.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대전 유니폼을 입은 그런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 또 프로팀의 문제를 피는 이제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린 그런 선수입니다. 다가라가 지금 6골로 최다 득점인데요. 네. 이동국이 4골 아닙니까? 그렇죠. 다가라가 지난 먼저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동국이 출전해서 자 돌렸습니다. 그러나 밀었군요. 돌아서면서 김은중 선수는 이동국 선수와 비교해서 네. 상당히 유연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순발력과 민첩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 김은중 선수만큼 대단히 어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라. 네, 그러니까 이동국과 김은중이 소위 장단점이 있군요. 그렇죠. 네. 이동국 선수는 점프력이 좋고요. 또 움직임에 폭은 적습니다만 운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을 네. 갖고 있고요. 또 강한 슈팅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투 스트라이크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플레이 유형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은중과 이동국 선수는 서로 장점을 나눠 갖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세대 투 스트라이크로서는 환상의 콤비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중의 발목은 참 유연한데 반해서 이동국은 별명이 코끼리 아닙니까? 그렇죠. 힘이 좋죠. 발목이 참 굵다고 그래요. 대퇴근의 두께가 웬만한 천여들의 허리보다 굵다고 할 정도로 네. 이동국 선수의 대퇴근이 굵습니다. 대퇴근이 굵다는 것은 점프 능력과 또 힘이 좋은 어떤 순간적인 활력을 발휘하는데 그 근섬유가 결국은 힘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의 힘은 대단합니다. 지금 박정선 감독은 말이죠. 이 포워드 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이 허리 쪽이 빨리 나와서 받쳐주라는 사인을 보냈어요. 그렇죠. 지금 앞으로 갔다가 일본 쪽으로 볼이 뺏겼을 때 빈 공간이 많거든요. 그걸 네. 접근하는 사인인데요. 자, 일본의 매치로 갑니다. 19세 미만의 어린 선수들 예선전에도 3분 만에 김은중에게 한 대 맞았고요. 네. 결승전에도 지금 또 한 차례 또 찔렸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말이죠. 네.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될 거예요. 더군다나 영호 상방제 일본과의 그 경기를 계속 우리 축구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김은중, 이동국은 일본 킬러가 돼요. 그렇죠. 일본과 경기 때 특히 자신감을 많이 갖게 되죠. 어쨌든 김은중 선수와 이동국 선수에 대한 기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소년 선수권대회 전체적인 TV 시청률, 새벽에 저희들이 녹화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이 있다는 것은 저는 두 스타가 있다는 것이 결국은 팬들의 어떤 또 관심을 제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역대 전적인 8번, 단독 6번, 공동 2번. 지난 대회 우리가 우승을 해서 2연패를 노리지 않습니까? 네. 떠날 때부터 이 김은중과 이동국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승을 넘보고 갔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잘 싸우고 지금 전반전 14분에 김은중의 선취골로 한 골 앞서 있습니다. 자, 찍어 찾은 오른쪽 빈 공간. 자, 툭 치고 물러섰다가 다시 각도를 꺾습니다. 뺏겼어요. 자, 드리블이 깁니다. 정확히 넘어서 센터 통과. 정면으로 1번 치고 들어옵니다. 자, 빨리 돌아와서 카바레에게 찔러준 볼 위험합니다. 슛! 못 맞고 곤아웃 됐습니다. 곤아웃 됐습니다. 다카라. 자, 181cm 다카라. 6골을 넣은 다카라 골 득점력 있는 선수인데 잘 막았습니다. 자, 보시죠. 다카라 선수는 183cm. 네. 김은중 선수와 같은 체격이거든요. 이번에 그 발끝을 떠난 그 각도가 좀 빗나가네요. 오히려 자칫골이 될 뻔했어요. 다카라 선수는 김은중 선수와 똑같은 키입니다만 스피드와 또 파괴력이 있는 네. 또 그런 선수예요. 자, 코너킥. 위험합니다. 위험했어요. 잡았어요. 골키퍼 가슴 런데 골키퍼. 네.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죠. 지금 수비수가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크를 지금 어설프게 했다는 것은 한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그 19세라 그런지 헤딩할 때 방향 설정이 조금 무모한 것 같아요. 눈을 감고요. 이 선수죠? 네. 다카라. 다카라 선수는요. 축구 감독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팀의 주 공격수는 날계란처럼 가슴이 끊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뛰어놓고 하다가 잘못하면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카라 선수에 대해서는 좀 더 밀착 마크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찐계란 같은 거 같은데 이제 날계란은 굉장히 그렇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자, 뒤로 주고 앞으로 찔러준 차진볼 뒤꿈치 패스. 아까 앞쪽 걷어내는 한국. 다카라, 이번에 모토야마. 두 선수는 날계란입니다. 네.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돼요. 한국의 드로잉. 박창선 감독 지난번에 2대0으로 이기다가 네. 수비에 포인트를 줬다가 분출이 났거든요. 네. 그렇게 1대0으로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벤치에서 사인 들어가는 것은 정상적인 경기를 하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창선 감독 별명을 얘기를 할까요? 나중에 또 박창선 감독한테 서운하다고 얘기를 들으시지 않을까 그러는데 네. 현역 시절에 아주 잘 뛰어서 개구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멕시코 월드컵 때 조광래, 그 당시에 미드필더죠. 그렇습니다. 조광래 감독은 짧은 패스를 하는 게임 메이커였다면 박창선 감독은 좌우 쪽으로 나눠주는 킥이 뛰어났던 그런 미드필더입니다. 한국 월드컵사의 첫 골을 기록한 그렇죠. 그런 명장인데요. 그 30m 롱 슛을 성공시키고 날 멕시코 시티가 온통 대단했어요. 코리아하고 말이죠. 얘기긴 합니다만 뭐 송대께서도 멕시코 사람들한테 말이죠. 네. 데킬라 뭐 많이 얻으셨단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월드컵 끝난 다음에 아시아 베스트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자, 뚫렸습니다. 다카라 괜찮아요. 주심 내버려 둡니다. 자, 빈 공간 광수 넘어서 긴 패스 오른쪽 여기서 가로채야 되는데 볼 일단 뺏겼습니다. 오너 왼쪽 두루 패스했습니다. 자, 흐르는 걸 잘 역용하고 들어갑니다. 포카 잘 잡았습니다. 나희근 미드필드에서 주심이 웬만한 건 잘 안 불어요. 네. 지금 한국이 중앙쪽에 있으면 상당히 견고해요. 네네. 미드필드에서 일단 끊다가 안 되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뒤에서 잘 인터셉트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네요. 자, 미드필드에서부터 공을 뺏기는 접전이 심하죠. 네. 허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한국 대표팀에 사실은 스타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골키퍼인 김용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선발이 됐고요. 네. 용모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지금 뭐 김병지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이 골키퍼 대들보가 아쉬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신장이 186cm. 그렇지만 뛰어난 순발력과 또 경기를 읽는 판단력이 대학교 1학년 선수들에 불구하고 대단히 노련하다는 말이죠.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카자흐스탄 때 그 네. 페널티킥 2개를 막지 않았어요. 그렇죠. 허정무 감독이요. 네. 김용대 선수의 잠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시카와, 테시마, 카네코. 좋아요. 네. 수비수의 가장 주 임무는 지금 그런 도중 차단을 하는 거죠. 저렇게 뭐 일일이 따라가지 않고 길목 잘 지키잖아요. 네. 자, 태클 뒤로 흐르는 볼. 한국 잡았습니다. 지금 주심이 웬만한 것은 불지 불질 않는다는 않아요. 것을 네. 선수들이 잘 활용해야죠. 조금 전처럼 거치는 태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로챘습니다. 오른쪽 중간점 다시 1번 역습에 들어옵니다. 일단 그걸 좁혀야겠죠. 네, 먼 거리에서 슛합니다. 일본이 흔들려요. 김영대, 일본은 다카라라든가 이시카와입니다. 최전방에는 23번의 반도 유지, 그 다음에 공격형 미드필드인 모토야마 선수가 정교한 펜스로 득점을 시도하는 그런 팀 플레이를 장점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풀리니까 지금 간헐적으로 좀 중거리 슈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으로 선제 예선 때 준비해서 경기 2대1로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것도 같은 김문중에게 뺏겨오는 그렇죠. 말이에요. 또 이것이 결승전.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시 재현되나 보다는 그런 불안이 있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불안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뭐 뛰면서도 상당히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치 그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서 뛰는 것 같겠죠. 그렇죠. 네. 심장이 말이죠. 바삐 뛰어서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흔들리면 심장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죠. 송정국이죠. 네. 연시대학교 그렇죠.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175cm. 대제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렇죠. 자, 젖히고 들어갑니다. 짧은 패스. 밀착 방어는 1번. 넣고 차줬습니다. 자, 한국 역습입니다. 빈 공간. 자, 오른쪽 그렇죠. 밀어줬습니다. 빈 곳으로 갑니다. 자, 드리블. 더 들어갔다가 센터링 조금 깊어요. 자, 한국 잡습니다. 김은중. 아까 좋아요. 왼발로 꺾고 차줬는데요. 참 어려운 이정수. 동작. 네. 이정수 182cm. 이동국 선수 이정수입니다. 대신에 TV 된 선수죠. 네. 2007고를 나왔고요. 왼발을 쫙 펴가지고 때리긴 했습니다만 몸을 비틀면서 하는 슈팅 대단히 어려운 그런 몸동작이었습니다. 자, 박정선 감독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동국을 언제 넣을까요? 일본 팀에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선수는요. 골키퍼인 에노모토 선수 에노모토. 같아요. 네.
첫 골을 허용하기 전에 한 차례 볼을 흘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골도 골키퍼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발이 얼어붙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수들이나 벤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전에 빠르게 센터링을 해주면 에너모토 선수의 지금 긴장돼 있는 얼고 있는 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녹기 전에 좀 더 활용을 하면 추가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예리한 분석인데. 그렇죠. 일단 빈 공은 1번 들어옵니다. 볼 멈추고 뒤로 흐른 볼 밀어줬습니다. 센터리 조금 깊습니다. 자, 빈 공간 한국 잡았습니다. 이정수, 이 선수는 이치카와. 자, 줄듯하다 꺾어서 길게 깊숙이 넣어줍니다. 괜찮아요. 한국은 지금 선이 굵고 또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움직임, 또 크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데요. 김은중 선수의 움직임이 좋고요. 또 김은중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본의 수비에 전체적인 또 조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깊숙이 좋습니다. 일본의 그 오너 선수는 일본의 나카타의 대를 잇는 선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극찬을 했었는데요. 우라와 레지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주장을 맡아보고 있죠. 한국과 경기 때 2대1로 질 때 골을 터뜨렸던 그런 선수입니다. 이치카와 선수입니다. 오늘 이치카와가 카메라에 많이 잡히는데 오른쪽 측면을 많이 돌파를 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합니다. 자, 한국의 드로잉. 송정국 175cm. 두 사람 틈 사이 일단 볼 뺏어냈습니다. 낮게 긴 패스 조금 무모하네요. 한국 수비 지금 협력해서 하는 플레이는 잘 되고 있거든요. 에노모토. 일본 선수들이 볼을 가지면 이시카와. 두세 명이 에어싸기 때문에 일본 선수 미드필드에서 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국은 수월하게 경기하는 상대 공격수를 이렇게 이제 말미잘처럼 말이죠. 에어싸다 퍼지고 하면은 같은 문장에서 우리는 한 숫자상으로 우선 나눠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체력 소모가 적어요. 이제 맞드는 거죠, 백지장을. 그렇죠. 만약에 선이 굵은 패스를 허용했을 때 또는 바로 채서 들어갑니다. 볼 살렸습니다. 박동혁. 원을 그리면서 나옵니다. 모서리 슛! 흘러가는 볼. 에너모토 키가 크기 때문에 헐리고 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부지런히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좋아요. 박동혁. 박동혁 선수는 중앙 수비를 맡아보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상대가 전진 수비를 할 때 공격에 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동국이 들어갑니다. 집어넣어요. 박동혁이 이제 경희고등학교 나와서 지금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나이근 선수를 빼네요. 이동국 선수가 카자흐스탄 골른 선수인데. 이동국 선수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일본 팀으로서는 1대0으로 뒤지고 있는데 이동국 선수까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럼 김은중 선수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동국까지 들어온다면 일본의 수비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볼 키핑력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준 걸 가로채는 1번. 자, 정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슛! 왼발로. 아웃프론트인데요. 꺾어 찼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동국. 온라인 아웃됐고 왼발 아웃프론트. 전재호. 저 선수도 한 골 넣은 선수의 이번 대회. 자, 이동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희근이 나왔습니다. 이동국 선수 4골. 그럼 김은중 선수 오늘까지 해서 이제 4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팀이 얻은 것은 한국 팀이 얻은 것은 11골인데 두 선수가 8골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80%에 가까운 그런 두 선수의 공격 비중. 정말 한국의 간판 공격수들입니다. 자, 이제 이동국이 들어가면서 김은중의 역할이 조금 변화가 생깁니까? 그렇죠. 김은중 선수는요. 오히려 또 경기하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동국 선수의 마크가 또 집중될 때는 김은중 선수는 그만큼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얇아진다는 거죠. 꺾어서 머리를 댔는데. 자, 위험합니다. 그러는 볼 걷어냅니다. 오른발 밀어줬습니다. 자, 패스 오기 좋은 1번. 갑자기 속도를 가고 드리블이 깁니다. 위험하지 말아야죠. 자, 왼쪽 깊숙이. 그렇죠. 따라오는 선수에게 정확히 센터링을 했는데요. 이윤섭이 잘 잘랐습니다. 이 선수는 다카라 개인 득점 6골, 대단한 골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막연히 센터링하지 않아요. 다카라에게 짧게 패스해준 볼 우리 선수가 가로채었습니다. 이윤섭. 청주 상고를 낳고 좀 경희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윤섭. 8번은 전재호. 아주 노련한 선수죠.
자, 전반전 40분, 14분 한국의 김은중의 선취골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일본의 코너킥 오노가 찹니다. 2골 넣은 오노. 일본의 제2의 가나카라는 오노. 자, 문전 살피고 누군가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자, 휘어져 들어옵니다. 헤딩. 일본의 이시카와 다시 잡았습니다. 이동국이 잠시 보이죠? 네. 이동국이 지금 앞쪽으로 나가 있어요. 이동국 선수는 좀 더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네. 경기의 흐름에 빨리 익숙한 그런 움직임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변형된 사사이에서 나이근이 빠지고 김은중이 이제 이동국과 투톱이 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네. 코너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이런 작전을 미리 발표를 했었어요, 박정선 감독. 그렇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창선 감독은 네. 선수의 그 기용을 변화를 피하겠다. 특히 피로에 젖어 있는 이동국 선수를 전반에 뺐다가 후반전에 이제 상대의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때 느꼈다고 그랬는데 빨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1대5로 이기고 있다는 상황. 좀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해서 승세를 좀 더 일찍 끌고 가겠다는 말이죠.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낫기입니다. 다시 걷어낸 볼. 골라인 밖에서 찼기 때문에 네. 골라인 아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코너킥을 선언하는 주심. 지친 선수를 위해서 링거 주사를 낚아죠? 네. 네. 낫기입니다. 우리로서 이제 가을 문턱에 이 선수들이 태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일본은 이번 대회 우승하기 위해서요. 일찌감치 갔어요.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네. 태국에 올 연초에도 와서 태국과 그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기후에 적응을 하는 네. 그런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한국은 예선전에서 2대1로 이겼었다는 것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제 경기를 치르는 아주 요인으로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9월 5일에 그 태국과 전지훈련을 네. 했어요. 그때 1대1로 비겼어요. 이겼죠. 네. 히라마스가 한 골을 넣었었는데 일찌감치 가서 몸을 풀었던 일본. 우리에게 지고 준결승에서 사우디 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일본 지금 한 골 뒤져 있습니다. 자, 왼쪽 깊숙이 볼 치고 들어가서 일단 뒤로 뺍니다. 한국 오른쪽 모서리 추고 2대1 패스 됐습니다. 지금 발 사이로 빼려 했는데요. 이동국 움직임이 좋았죠. 지금도 김은중 선수와 2대1 패스를 하면서 오른쪽을 무너뜨리는 이제 그런 활약을 했는데요. 자, 이동국과 김은중과 이시카와. 김은중 선수와 이동국 선수 이제는 뭐 서로 숨소리만 듣더라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서로 읽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김건영이 드로잉 알체입니다. 주장 175cm. 창신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경희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뒤로 흐른 볼. 오바이드 킥인데요. 고의적인 것이 아니죠. 네. 이동국 선수. 이동국. 과거에 이제 한국의 최근에 이제 대단해요. 스트라이커 계보를 보면은요. 네. 장신인 김지한 씨가 있었죠. 포스트 플레이. 네. 그 당시에 이혜택과 짝이 됐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네. 또 황선홍과 최순호라는 이제 걸출한 투 스트라이커가 90년도 이태리 월드컵 때 또 우리 팬들을 기대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김은중과 이동국이라는 또 장신 짝이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전문가나 팬들은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팀들과 경기를 할 때 신장의 세계화, 이제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축구의 수건인 1승과 더불어서 16강 목표를 달성케 하는 그런 큰 물건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축구인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강 진출에 염원을 안고 이제 우리가 파리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황선홍 선수의 부상으로 추춤했었는데, 자, 문전으로 온 볼 걷어냅니다. 앞쪽. 자, 볼 깊이 조금 뒤로 흘렀어요. 그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사실 참패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축구에게 기름을 끼얹은 그런 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스트라이커가 많고요. 스타 네. 플레이어들이 운동장에서 활개짓을 하니까 맞습니다. 팬들이 많이 운집한 거죠.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은 프로구단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각 구단의 서포터들이죠. 네. 그리고 대표팀이 경기 있을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격려해주고 있는 붉은 악마 응원단. 정말 눈물겨울 정도거든요. 오늘 우승팀이 네. 가려졌죠. 수원이. 그렇죠. 수원이 이겼어요.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은 관중이 오늘 수원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네. 자, 좌우로 서너 번 움직이다가 오른발로 깊숙이 찾은 볼 뒤에서 머리 댔습니다. 뒤로 짧게 채서해주는 1번
다시 길게 연결됩니다. 길목 지켰던 한국 잘 뺏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저럴 때도 드리블하고 옮겨갈 때 보면 정교한 맛은 좀 덜해요. 아직은 덜 연결은 그런 19세 이하인데요. 드리블이라는 것은 줄 곳이 없을 때 하라라고 주문하는 거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패스. 헤딩 패스. 좋아요. 뒤꿈치 왼발로 툭 치고 쳤는데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격의 무게는 한국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본 수비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동국이 스트라이커라는 것은 일본 선수들이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 골 뒤진 상태에서 나이근을 빼고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조금 겁을 먹죠. 박정선 감독. 이 선수는 사카이 169cm 제일 키가 작은 선수입니다. 제프 이치아라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낮게 가는 센터링 걷어낸 1번. 아주 오늘 밀착 맞고 잘 되고 있어요. 잘해요. 네, 단지 체력 소모가 많죠, 저런. 네. 자, 빈 공간. 자, 긴 드리블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윤섭이 따라갔고, 그러나 쳐치고 들어옵니다. 오른쪽 패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페널티 안쪽. 꺾어 쳐줬는데 발끝에 걸렸습니다. 원아웃이었습니다. 지금 36분 흐르는 상태에서요. 일본 측 입장에서 경기를 분석한다면 경기가 잘 안 풀리는 이유. 네. 첫 번째는 10번에 지금 모토야마 선수의 활약이 전혀 눈에 띄고 있질 않죠. 네. 그러니까 모토야마 선수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은 다카라를 전혀 갖추지 그렇죠. 다카라 선수의 어떤 창것을 더 예리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낮게 저렇게 또 깔려오네요. 그다음 미드필드에서 지금 모토야마 선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한국의 수비. 네. 그것은 한국에게 대단히 또 지금 경기를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유리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김은중 선수 위험 지역이 아니니까 일본 선수가 고의적으로 김은중 선수에게 위협을 하는 말이죠. 그런 태클을 한 겁니다. 니가마드 말레 주심이 반쪽 피스를 자주 부을진 않지만 부을 때는 또 동작이 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흐르는 방향. 설기현 선수도 또 기대를 할 만한 선수예요. 네. 이동국 선수가 뒤늦게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1차 예선전에 설기현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5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워서 이번 대회 좀 더 골을 많이 터뜨리면서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골을 터뜨리지 있지 못해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그런 84cm. 네. 기량이 폭발하면 우리 축구팀에게 큰 보탬이 되죠. 그렇죠. 이동국, 김은중과 더불어서 그렇죠. 대형 선수로 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짧은 거리에서 프리킥. 일단 오른쪽으로 꺾을 필요가 있을 텐데 두 명이 벽을 쌓았습니다. 오너와 문전으로 직접 보냈는데요. 다시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이시카와 177cm입니다. 지금은 가까운 쪽 포스트를 활용하는 그런 세트 플레이를 했죠. 지금 선수의 개개인의 키를 소개하고 이제 나이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19세가 주주이기 때문에. 박창성 감독 지금 선수들이 지금 좀 더 나가고 말이죠. 왼쪽으로 쏠리고 말이죠. 바쁩니다. 조금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쳐낸 볼. 자, 볼 멈췄습니다. 올렸는데 따라 들어오면서 머리에 댔습니다. 전반전 40분 가까이 됐습니다. 한 골 앞서 있는 한국. 14분 김은중의 선취골. 옵사이드예요. 왜 축구 감독은 저렇게 손을 갖고 사인을 하는가? 우선 코트가 넓고 크다는 거죠. 네. 목소리로 해야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목소리 또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박창선 감독처럼 저렇게 선수들에게 손과 목을 쓰는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요. 선수가 마찬가지로 2, 3kg가 빠집니다. 그렇죠. 네. 야구에서는 이제 비밀스러운 사인을 보내는데 축구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야구는 손가락으로 말이죠. 네. 비밀스럽게 이제 작전 지시를 하는데 축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저렇게 또 움직임이 큽니다. 자, 슬쩍 밀었는데요. 자,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던 주심이 반칙을 선언합니다. 설기현 핸들링이군요. 네. 아직 이제 19살이기 때문에 뒤졌다가 또 금세 기가 나고 그래요. 그럼요. 19세 때 되면은요, 오히려 운동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살, 22, 25때보다도 체력적인 면에서는 더 왕성하다는 얘기거든요. 신문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느 몇 살 때 제일 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전성기. 대학교 3학년 때까지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노련미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자, 문전까지 밀어주고 땅볼로 슛! 갑니다. 그런 건
건 참 좋은데요. 낮게 주고 다시 되돌려준 볼을 또 낮게 또 차는데 저런 땅에 깔린 볼이 참 보기처럼 쉽지 않아요.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여담 하나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은 조언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남자들도 이제 15살, 16살 이때 되면 신랑이 됐고요. 여자 같은 신부 같은 경우는 13, 12. 그만큼 그때가 가장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료 시설이 발달이 안 됐더라도 많이 이제 병들이 걸리진 않았던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면인데요. 축구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회복도 빠르고요. 그러나 이제 기량은 조금 덜 그럼요. 되죠. 축구를 읽는 눈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쪽으로 두고 패스한 볼 올라갑니다. 김영대. 이번 대회 결승까지 온 공이 참 큰 김영대인데요. 186cm, 73kg. 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연수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영대. 김은중, 이동국은 이제 준비된 스타인데 말이죠. 그렇죠. 김영대는 이번 대회에 참 큰 걸출한 그런 골키퍼로 구상이 됐어요. 저 선수도 한국에 돌아오면 고중수라든가 이동국, 김은중, 안정환 이런 선수와 더불어서 또 오빠 부대들이 말이죠. 또 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또 이번 대회 하나의 그 스타가 탄생됐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월드컵 끝난 다음에 축구가 밀면서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전으로 킬 넘기지 못했습니다. 슛! 앞에 스쳤어요. 들어와서서 슛하네요. 잘했어요. 네. 앞에 밀어줄 줄 알았거든요. 네. 김건영 따라갑니다. 큰 동작이 이루어지면 골키퍼가 읽죠. 네. 그러니까 돌리면서 왼발 발끝으로 찔러 차는 말이죠. 그런 슈팅을 시도를 했어요. 역시 그 컴퓨터 세대라는지 머리 회전이 빨라요. 네. 자, 빈 곳으로 잘 줬습니다. 설기현 싸고 가운데로 빠져나오는데 자, 중심 웬만한 것은 불지 않습니다. 설기현 선수는 좀 더 빠르게 볼 처리하는 네.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전 끝나면 이제 하프타임 때 전반전도 좀 분석해보고 말이죠. 네. 골 장면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쪽 패스가 길어졌어요. 일본. 네. 일본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하던 자, 이제 그런 반도.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도 선수도 대단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빠르게 뛰는 모습을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지금 남바 소속이죠. 네. 조금 전에 170cm. 토킥으로 이제 슈팅을 하는. 네. 반도 전혀 모습. 예기치 않은 네. 선수이셨어요. 어쨌든 전반전의 전체적인 흐름은 한국이 첫 골을 넣고 나서요. 네. 한국의 흐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우승국 닦고 또 예선전 때 2대1로 이긴 그런 전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자신감. 네. 이런 것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젊기도 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이라서 넘어지고는 또 어떻게처럼 빨리빨리들 일어나요. 네. 눈치 살피지 않아요. 한 가지 우스운 얘기할까요? 한국은 고등학교 시합을 9일 이내에 소화해야 되거든요. 네. 세계축구연맹에서 한 경기가 끝나면 최소한 48시간 이상 쉬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매일 경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승까지 하려면 8게임, 7게임 소화하는데 거기에 또 적응돼 있는 것도 한국은 체력도 잘 극복을 하는 하나의 확산돼요. 그렇죠. 요인도 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또 인조잔디에서 뛰다 보니까 네. 한국 선수들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는 연령은 말이죠. 19살이라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그 할아버지에 가깝다는 그런 얘기. 팬들께서는 또 귀담아 들어야 될 한국 축구의 문화의 스포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얘기예요. 네. 자, 드루 패스 빨리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속도가 좋으니까 말이죠. 자, 겨우 살려냈습니다. 가운데로 뒤로 패스한 볼 좋습니다. 바로 챘습니다. 길목 잘 지키는 한국 수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전혀 조직이 살아나질 네. 못해요. 한 가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미드필드에서 띄워놓지 말고요. 네. 지금 수비 진영 쪽에는 잘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진해서 자연스럽게 문전으로 패스하지 못하게 하는 적극성을 좀 더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거의 중단 없이 경기가 흘러왔어요. 네. 이시카와. 일본이 경기 초반에 보여줬던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카네코가 앞으로 준 볼. 나카라 볼 뺏겼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골 넣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텐데요.
자, 드리블이 조금 뒤에 수비 역동작에서 좀 드리블이 길었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 오너. 좋습니다. 자, 김건영이 주고, 김은중, 김건영. 지난번 준결승 때 김건영 선수는 경고등으로 뛰지 못했죠. 그랬죠. 오늘 이제 게임 메이커로서 전체적인 그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칠빙. 오른쪽 밀어주고. 좋아요. 상가 패스. 김건영이 지금 오른쪽에 잘 패스입니다. 조금 드리블을 길었어요. 월드컵 스타들 보면 저렇게 드리블할 때 말이죠. 강한 게 찬 것 같은데도 마치 그 고무줄을 묶어놓은 것 같이 말이죠. 네. 이게 그 당구로 치면 밑을 차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그래서 역회전이 되는데. 그렇죠. 네. 정용훈이 넘어졌습니다. 오너 1번의 주장, 오른쪽에 6번은 이나모토.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4분 김은중의 선취골, 한국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하면 지난 대회는 이제 서울에서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을 꺾고 펼칩니다. 우리가 우승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일본이 이제 4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네. 그 4년 만에 우승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일전이기 때문에 더 흥분돼 있어요. 상기돼 있습니다. 한국도 한일전 하면 네. 상당히 큰 관심을 갖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란전이라고 해서요. 또 역시 이제 큰 관심이 쏠리는데 네. 앞서 저희들이 이제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발사로 잘 뺐습니다만은 태클 걷어냅니다. 자, 대회를 4년 남겨놓고 두 나라 국민들이나들이 이제 행정광선적 시설을 짓고 말이죠. 네. 선수들은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대회 다리가 굵죠. 네. 아, 진짜 코끼리 다리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선수들의 체형을 봤을 때 네. 저렇게 이제 대퇴 근육이 굵으면 우리가 신체적인 그 부위 중에서도 파워존이라고 그래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대퇴 근육, 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복근, 배근을 갖고 우리가 이제 파워존이라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저런 다리가 굵은 것은 축구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특히 스트라이커는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하는데 저렇게 이제 다리가 굵으면 몸싸움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동국 선수는 스트라이커로서는 타고났다. 신체적인 조건이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후반전 이제 시작됐습니다. 45분. 자, 추가골을 계속 넣어서 확실한 승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대편, 자, 먼 거리에서 슛을 날려보는 한국입니다. 초반에. 우리가 초반에 조금 뒤우뚱했었거든요. 네. 한국은 오른쪽, 일본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이시카와. 자, 킵스키 우리가 전진 수비를 펼치는데요. 정상적인 경기를 하라라는 네. 이제 박정선 감독의 작전 지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김상인이 앞으로 준 볼, 흐르는 볼, 일본이 다시 되받아 찼습니다. 지난번 1차전 때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많이 몰렸거든요. 가로챘는데 너무도 다행이군요. 그러나 1번 뒤꿈치 패스. 자, 좁은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잘 패스해냈습니다. 왼쪽으로 벌리고 모노. 네, 공방 치열한 접전입니다. 초반부터 뒤꿈치 패스. 자, 빈 공간 들어갑니다. 중앙선 넘어서 정면 치고 들어갑니다. 밀어주고 골키퍼 나옵니다. 자, 흐르는 볼. 우리가 죽지를 못했어요. 네. 이시카와. 이동국 선수가 문제를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를 지금 파고드는 말이죠. 네.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김은중. 네. 또 이 문전에서 말이죠. 이동국 선수는 그 네. 감력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표정으로 역회전 돌리고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저렇게 슬라이딩 태클을 하지 않고 네. 몸싸움을 하면 이동국 선수는 절대로 밀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장 중계석이죠. 네, 일본의 중계석이 눈에 보이네요. 네. 자, 송빈국이 드로잉한 볼. 볼라인 아웃됐습니다. 사카이 선수입니다. 키가 제일 적습니다. 169cm. 이렇게 보면 또 우리가 이동국과 김은중 선수가 성장하는데 프로 무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본 선수들은 지금 다카라 그렇죠. 모토야마. 모든 선수들이 거의 이제 프로팀에 2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동국 선수처럼 1군에서 지금 베스트 멤버로 뛰는 선수들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나 김은중 선수는 국내 프로 무대에서 형님 볼 선수들과 사실은 당금질을 한 이제 그런
선수로서 많은 골을 터뜨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그 카지 선수가 이 세레소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사카. 네. 나머지 선수들, 그러니까 일본의 대다수 선수들은 나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2군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베스트 11을 뛰고 있습니다. 4번의 이시카와 선수가 이제 스쿠바 대학이고요. 네. 17번의 가네코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네. 위험했어요. 따라 들어오면서 간격을 좁혀주고 김영대가 빨리 나서 볼을 잡았습니다. 아주 판단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목구비가 또 수려해요. 네. 전반 초반에 나이근은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이동국이 들어갔습니다. 타치아웃. 이정수가 따라갑니다. 8번은 전재호. 한 골 넣은 기록이 있어요. 168cm. 아주 기동력이 뛰어난 네. 그런 선수죠. 공익대학교에 다니고 있죠. 네. 중대부고를 나와서. 준결승 때도 그렇고 또 중국과 경기 때는 스타팅 멤버에 뛰질 않고 교체 멤버로 들어왔었는데요. 네, 아니, 눈매가 초롱초롱하고요. 네, 오늘은 일본과 경기 기동력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각도에서 박창선 감독은 스타팅 멤버로 기용을 한 겁니다. 자, 골키퍼까지 깊숙이 일단 볼을 뺐습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가면 일본으로서는 틈 찾기가 어렵겠어요. 네. 우리의 유리한 경기의 리듬, 템포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네, 개인 득점 4골. 이동국도 4골입니다. 이동국과 김은종, 누가 더 우수하냐.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100m 기록을 갖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죠. 네. 자, 들어와서서 밀어줬습니다. 잘 걷어냈어요. 만약 김은중 선수가 팀 성적이 괜찮은 포항이라든가 울산, 수원팀이 있었다면 이동국 선수만큼 또 좋은 성적을 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만큼 김은중 선수도 이동국 선수 못지않은 많은 잠재 가능성과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김은중이 조금 유연하다면 이동국은 좀 파워풀하다. 강하죠. 그렇죠. 네. 자, 깡충 뛰어서 태클을 넘고 일단 뒤로 뺍니다. 자, 낮게 패스 헤딩. 1번께서 공격합니다. 이치카와. 뒤로 뺐다 깊숙이 줬는데요. 타치아웃 됐습니다. 이시카와 따라갑니다만은 타치아웃. 177cm. 스쿠바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에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라운드 컨디션입니다. 네. 스콜이 많이 내리고 있고요. 일본의 기요쿠모 감독이 사카다이지의 기고를 한 글을 읽을 때 비가 오고 또 배수가 되지 않는 운동장은 일본 축구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만큼 그라운드가 젖어 있다는 것은 한국에 유리한 부분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네, 잘 끊어줬어요. 잘 끊어줬어요. 우리 네. 공간을 미리 차단시켰어요. 자, 이것은 정말 아파서 저럴까요? 이제 되게 그 페널티 에리아 쪽에서 동작이 크거든요. 반도 선수. 네. 제이긴 채였네요. 채였다는 것보다는 자기가 볼 컨트롤이 나빠가지고요. 여기서 말이죠. 선수의 강하게 안 차고요. 네. 발을 오히려 무릎 쪽에 부딪히고 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정계희가 네. 반도입니다. 이윤석 선수. 아주 빠른 선수예요. 170cm. 전반전에 비해서 이제 네. 박정선 감독 표정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그 동네 방앗간집 주인 같아요. 팔목 끼고. 자, 1번 응원석 헤딩. 네, 먼저 머리를 댔습니다. 오늘 수비진들의 헤딩 걷어내는 것은 아주 만점에 가깝습니다. 옵사이드를 지금 선심 들었는데. 경기 흐름에 별모. 네. 네. 자, 이 중계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이어진 오늘 볼거리가 참 많은데요. 다양한 뉴스를 축구 방송에 이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죠? 네. 82cm. 이 선수는 김상희. 초반에 조금 우리가 전반전에 털커덩 했었는데 후반전은 매끄럽게 잘 이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동국 선수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저것은 잘하는 거예요. 키를 넘겼습니다. 자, 골키퍼 1대1 슛! 동점골, 허를 찔리네요. 후반전 6분. 반도에게 한 골을 뺏깁니다. 6분 1대1이 됐습니다. 1대1. 수비가 너무 전진해 있다가 그것이 반도 선수에게 반복 찬스를 주는 그런 빈리를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골키퍼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반도 선수는 타카라 선수와 더불어서 투스트라이크를 뛰는 선수인데요. 공간 돌파 능력이 있고 스피드가 뛰어난 그런 선수거든요. 그 오른쪽에 누가 따라오나 한번 슬쩍 봤어요. 없으니까 밀어서 오른 발목 밑으로 스쳐 들어갔는데요. 간바 소속이죠. 네. 1대1입니다. 전반전 잘 이륙하나 싶었는데 결국 7분을 넘기지 못하고 6분 만에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겠어요.
반도 선수는 카타로와 이라크를 센타리. 공격에서 수액골을 거두었습니다. 밀어주고 슛! 이긴 것이 보였나요? 네, 김건영. 자, 괜찮습니다. 우리 좀 흐름이 좋기 때문에요. 그럼요. 경기에 대한 상황은요. 네. 다시 한 골 지금 내주고 나서요.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전의를 우리는 갖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쿄에서 그 월드컵 예선전 때 우리가 역전승도 거두고요. 일본 경기는 특히 2대1 경기가 좀 많아요. 네. 팽팽한 접전이 있어서 그런지. 더군다나 이제 카자흐스탄과 경기 때 네. 한국은 0대1로 끌려가다가 역전선에서 또 그런 귀중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대 전적 보니까 70년이죠. 네. 마닐라에서 펼칠 때 그때 우리가 크게 5대0으로 한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네. 제일 큰 스코어 차인데. 자, 이동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마 지금 9시 반 가까이 되는데 소녀 시청자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동국, 김은중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빈 공간 잘 밀어줬습니다. 그러나 가로채는 1번. 한국 왼쪽 중간 지점. 자, 빠른 패스. 김영대. 1번이 빨라지는데요. 네, 볼 처리를 좀 살아요. 빠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나모토 180cm. 지금 수비에서 올라가서. 걷어내서 단독 찬스가 생기는 그 순간인데요. 네. 보세요. 지금 미드필드에서 뛰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죠. 그렇죠. 발끝을 떠난 다음에 들어갔죠. 볼을 찰 때 시점에서 공격수 선수의 위치를 갖고 옵사이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전반 맨 처음에 이제 그 그림 상태를 보면 피 옵사이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전 그림을 보니까 이윤석을 옵사이드가 빼고 아니었습니다. 2번 묵이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박창선 감독의 책임을 묻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앙수비는 이윤석 선수가 좀 전 단독 찬스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한테 준결승전 그만전 2대0으로 줬다가 라이드는 넣고 마무리골을 이제 이범직 선수가 넣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때 재현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윤석을 빼고 이범직이 들어갔습니다. 대구대학교 지금 2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수도 전동 나왔죠? 네, 수도 전동은 나온 선수입니다. 자, 가로챘습니다. 이제 반대편. 크게 연기를 못한 분이. 서울림골 따라가는 이동국. 좋습니다. 걷어내는 1번. 대시마. 180cm. 요코하마 프리게스에 소속돼 있어요. 송종국. 골 두개를 받았습니다. 밀리는데요. 밀었어요. 이나모토. 손을 썼죠. 네. 공은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네. 사람도 시작해서 밀쳤던 이나모토. 한국의 프리킥. 전반전 10분. 4분 전에 한 골을 잃었습니다. 문전으로. 자, 이동국. 몸집이 큰 이동국이 뒤에 버티고 있는데요. 걷어찼죠. 이정수죠? 네. 오른발길. 그리고 전재호가 뒤에 받치고 있다가. 자, 이정수를 빼는군요. 네. 한국은 8번에 정용훈 선수를 넣네요. 대순고등학교를 나와서 수원에 지금 소속돼 있는데요. 네. 정용훈 선수. 이 선수도 이번 대회 대단히 큰 기대를 했는데 네.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해주지 못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결승전에 자신의 이름값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 선수가 2명 들어갔죠? 3명이네요. 다 김은중까지. 뛰고 있는 거죠. 네. 정용훈 선수를 가리켰던 지금 이제 LG 감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고강래 전 신성 코치 참 볼을 예쁘게 찬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네. 게임 메이커 그러니까 경기를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축구에서 이제 예쁘게 찬다는 표현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주 그 정확성과 더불어서 경기를 잘 풀어준다는 그런 칭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에 이치가와 이 선수는 설기현입니다. 설기현. 설기현과 정용훈 선수가 자신의 몫을 해주면 네. 좀 더 한국팀은 무게를 더 가할 수 있는데요. 자, 기업 부모 감독도 아주 불안해요. 앉아있지 못합니다. 1번 응원석. 오늘 응원단은 우리 쪽이 조금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1번의 프리킥. 그 몸싸움이 조금 있으니까 네. 조심해서 주의를 주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대백선 쪽으로 퍼져 있습니다. 휘어져 들어옵니다. 아웃 프런트인데요.
오노. 한국과 예선전에서 2대1로 일본이 패할 때 골을 터뜨렸던 오노입니다. 박정성 감독 목이 쉬었어요. 지금 박정성 감독은 왜 밀착 마크를 하지 않느냐? 네. 정신 차려라 말이죠. 뭐 이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방송에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선수들 좀 꾸짖는 말이죠. 이제 그런 입 모양입니다. 자, 가로챘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뚫리질 않네요. 브라님이 섰습니다. 1번 치고 들어옵니다. 자, 간격 유지하면서. 지연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그리고 이제 팀이 가세하니까요. 직접 가로막았습니다. 자, 여기서 역습을 한 번씩 더 해보죠. 자, 공격진이 몇 명 나와 있거든요. 너무 볼을 끌어요. 끌어요. 시간을 끕니다. 축구 선수가 잘하는 것은 동료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박동혁. 올림픽 대회 역시 박동혁 선수가 뽑힌 선수죠. 네. 헤딩 장악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청상남도 조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우중간 뺏겼어요. 센터링. 다행이에요. 좋은 뭐 실축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디딤발이 좋질 않았어요. 그렇죠. 모토야마 감독도 아주 흥분된 그런 모습. 네. 지금 모토야마 선수를 후반전에 놓치고 있죠. 어시스트란 10번의 모토야마. 네. 그리고 슈팅은 9번의 다카하라 선수. 실과 바늘이거든요. 자, 내일 오후 2시 30분에는 98 한국 여자 오픈 골프 최종 3라운드를 중계 방송입니다. 재미 해설 서울신이 내일 해설을 하네요. 네. 이번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아쉬움. 네. 그러니까 박세리는 필드에 있고 마이크 앞에는 서울신이 해설한다. 참 재밌는 구성이죠? 네. 스테이트 팜 클래식에 우승을 했던 그런 선수죠. 아까 그 예쁘게 쳤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펄신의 샷도 참 예쁘던데. 그렇죠. LPGA 그 자격증을 갖고 있지를 못해서 네. 이번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해서 국내 골프 팬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자, 김건영이 들어가는데 뒤에서 이나모토가 밀었어요. 네. 저럴 필요 없어요. 화가 나니까. 네. 김건영 선수는 일부러 밀었다는 이제 그런 보복적인 행동인데 이나모토가 좀 과격하게. 저런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판정은 그럼요. 조심하게 넘겨야죠. 괜히 저렇게 되면 이제 밀려서 넘어지면 또 퇴장까지 당해요. 주심은 보복행위로요. 네. 만약 퇴장을 주더라도 김건영 선수는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스포츠맨십에 위배된 그런 행동. 자, 저는 꾸짖습니다. 슛! 높게 갑니다. 땅 밑에 공을 응시하면서 달려가면서 슛했던 전재호. 자, 개인 득점 한 골 있는 선수인데요. 부지런히 자유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왼쪽 미드필드 1번 치고 나옵니다. 반도, 한 골 넣었던 반도입니다. 다카라 선수는 신장이 181cm, 반도 선수는 170cm. 큰 선수와 작은 선수로 지금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짜놓고 있는데 일본은요. 높이와 이제 빠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선수가 동쪽 골을 터뜨릴 때처럼 저 선수의 빠른 발을 한국 수비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번에 그 일본 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2대0, 3대0 완승하기는 좀 힘든 벅찬 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동쪽골이 나왔는데 추가골로 우리가 앞서면 됩니다. 팔길이 안쪽 이동국 has고 운명 페인팅 못 맞고 코너아웃 됐습니다. 코너킥 아닌가요? 네,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입니다. 몸싸움이 능하죠, 이동국. 네. 금지고 하는 플레이. 성격이 참 우순한 것 같아요. 네, 싱글싱글하고요. 그다음에 상대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더라도요. 네.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이동국 선수. 호나우도 선수와 닮은 말이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역동작. 발살은 밀려고 했는데 네. 자, 동쪽골 내줬지만 또 시간도 충분하고 그렇게 서둘지 않습니다. 이 선수는 태시마 한국 응원선입니다. 대형 태극기를 걸었군요. 자, 한국 보나핏. 자,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자, 김건영이 헤딩. 자, 손끝을 스쳐갑니다. 분명히 일본의 베노모토 골키퍼 공중골 처리 능력은 역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것을 집중적으로 한국은 공략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동욱 선수가 185cm, 상당히 큰 신장 아닙니까? 네. 거기다 또 김은중 선수가 183cm. 정확하게만 센터링이 주어지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우리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축구장에서 160대의 그 키 선수 찾긴 힘들어졌어요. 네, 우리 한국 선수도 그만큼 네.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신체적인 조건은 과거와 비교한다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체격에 체력이 비례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체격과 체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성세대들이 청소년층을 비판할 때는 과거 비교한다면 정신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또 지적. 네. 그것은 비단 축구 선수뿐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도 또 얘기들을 많이 하고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IMF를 계기로 좀 한번 다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까칠한 부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재호가 따라갑니다. 자, 동점골을 내줬지만 양쪽 응원성은 아직 표정에서는 여유가 있죠. 네. 자, 4년 뒤면은 이제 이 선수의 23살 아닙니까? 한참 나이죠. 자, 2002년의 주역들입니다. 자, 김건형 길게 던질 듯. 자, 앞을 살피고. 자, 헤딩! 뒤에 맞춰주는 선수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가로챘습니다. 밀렸어요. 이번 청소년 대표팀의 박동엽. 전체적인 팀 전술을 분석을 하면 최강의 투 스트라이커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뒤를 받쳐주는 알찬 게임메이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 팀의 10번 모토야마 같은 선수가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있다면 이동국과 김은중 선수는 좀 더 큰 날개를 달고요. 네.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네.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 대표팀 정말 좋은 게임메이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쉬움. 헛발질하면 스쳐왔는데요. 에너모트가 먼저 잡았습니다. 이게 위험해요, 이런 것이. 아까도 한 걸 잃었지 않았어요? 네. 네, 김상인 따라가서 발끝을 대봤습니다. 타치아웃. 자, 수비치로 부지런히 갑니다. 1번 볼 멈추고 승을 돌아서지 못하고 빈 공간. 네, 계속 잡았어요. 네, 좋지 않은 지점인데요. 만도. 자, 후반전 19분. 지금 반도 유지 선수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데요. 빠르게 지금 움직이는 반도 선수를 좀 더 밀착마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전으로 갑니다. 골키퍼 펀칭. 꺾고 차줬어요. 이동국. 김건영 뒤로 빠진 볼. 네, 좋아요. 네, 가슴으로 치고 두 사람 틈 사이. 공간을 놓쳤죠. 네, 이동국 선수가 지금처럼 볼을 잡으면 어김없이 두 명이 에워싸는데요. 네.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이동국. 자, 잡았습니다. 그렇죠. 차주죠. 잘 밀어줬습니다. 돌아서서 설기현. 킬 넘기지 못하네요. 저 지점에서 황선홍 선수의 생각이 나죠? 네, 황선홍 선수의 그 피벗하는 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왼쪽 뚫렸습니다. 오른발 끝으로 볼 멈추고 일단 뒤로 빼는 1번. 네, 반대편으로 갑니다. 슛! 네, 각도가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이치카와. 키가 큰 이치카와입니다. 181cm죠. 지금 완전히 상대방을 놓치고 말았어요. 마당을 내줬어요. 네. 이치카와입니다. 지금 두 팀 모두 허리 쪽에서 이 패스가 매끄럽질 못해요. 투박합니다. 길죠? 너무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요. 긴데요. 네. 미드필드에서 설기현 선수가 볼을 오래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 선수들이 다 구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어지거든요. 네. 전반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설기현 선수가 갖고 있는 볼 키핑 타임이 길다 보니까 공격에 지금 날카로움이 살아나고 있지는 못한 문제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설기현 선수는 아주 습관적으로 볼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런데요. 좋습니다. 빗을 불지 않았어요. 김은종. 오른쪽 어깨 쪽을 넘기려 했는데 폰아웃 됐습니다. 우리 최영수 선수가 공을 참 오래 끌질 않아요. 네. 최용수 선수의 장점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볼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네. 수비수가 마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제 등진 상태에서 볼을 갖고 끌고 다니면 그만큼 수비수는 부담이 없고요. 또 시간을 벌기 때문에 수비의 조직을 갖출 수 있는 이적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빠른 템포의 그 패스라는 선수가 이제 월패스, 2대1 패스를 그렇죠. 치고 빠져서 잡아가지고 치고 들어가는데 네. 그런 역동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낮게 갑니다. 헤딩. 자, 떨어질 지점으로 갑니다만 1번이 앞으로 걷어냅니다. 지금 한국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김은중과 이동국 선수가 좀 더 편한 상태에서 볼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상대 수비가 뒤에 따라붙는데 볼을 주게 되면 같이 또 똑같이 두 발을 갖고 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공격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미드필드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활약들을 설기현이라든가 정영원, 송정국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잡아가지고 찬스로 공간을 만들다가 말이죠. 네. 이동국과 김은중이 적절한 위치나 타이밍 때 줘야 되는데 말이죠. 상태. 그렇죠. 그렇죠. 문전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줘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주기에 바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와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을 주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도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있죠. 그랬을 때는 자기가 빨리 가서 바로 그것이 월패스라는 겁니다. 벽에 주고 튕겨 나오는 것을 받아야죠. 근데 이동국과 김은중 선수에게 주고 따라붙질 않으니까 두 선수는 고립돼서 볼을 자주 이제 끊기고만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투박한 패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땅은 그 잔디가 많이 젖어 있는데요. 자,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가 우승하나요? 한번 해보시죠. 7천에 888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2시 반에는 제3라운드 골프 중계가 있는데 스테이트담 클래식 우승자인 펄슨이 해설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박세리는 필드에서 멋진 샷을 하겠죠. 네. 골프 팬들 내일 오후 2시 30분 MBC 스포츠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카이 선수입니다. 1번 사카이. 키가 제일 작은 169cm. 제프 이치아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네, 코카 14번. 한국 진영 정면. 일본의 저런 짧은 패스 살아나면 안 돼요. 네, 밀어주고. 끊어져 있죠. 이나모토. 지금 골을 허용한 이후에 한국이 5경기에 추춤해요. 전체적인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결국 한 골 리드하다가 동점골 내준 건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거기에 제가 오늘 경기에 한국의 가장 큰 부담은 체력적인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전반전에는 한국이 첫 골을 14분에 김은중 선수가 터뜨리다 보니까 그것을 잊고 게임을 했는데 지금 1대1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하 현상과 더불어서 다소 발이 무뎌지는 것이 아닌가 다소 걱정이 됩니다. 골을 갖는 시간이 일본 점점 자, 많아지죠. 문전으로 띄워줬습니다. 골키퍼. 이번 우리가 경기를 치르면서 상대 그 체력이 약하다는 것을 제일 활용한 나라가 이 카자흐스탄이었거든요. 그렇죠. 2대0으로 후반전 중반까지 졌다가 동점골 넣고 승부차기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천신만고 끝에 네. 한국 선수들은 많은 체력 소모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부담을 갖고 이제 결승전에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부랴부랴 이제 링거 주차로 왔는데요. 네. 자, 뒤로 빠진 볼. 네, 여기서 차분히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센터 서클 못 미쳐. 선수들이 신바람 나는 하나의 동기 그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 특효약은 링거보다는 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송정국. 왼발 무기껏 됐어요. 일본의 이나모토. 저건 이제 두 손을 치켜들고 고의가 아니라는 표현인데요. 네. 여기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네. 간바 오사카 소속의 이나모토 180cm. 자, 송정국 175cm. 배제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연대 다니고 있어요. 골키퍼 네. 헤딩! 잘 끊어 먹었는데요. 아주 좋은 그런 프리킥. 네. 끊어먹는 헤딩 슛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맞질 않네요. 이범직이 들어갔죠? 네. 지난번 때도 이범직이 코너킥을 머리를 대서는 보시죠? 동점골을 터뜨렸던 그런 선수죠. 네. 수비수와 이제 충돌하는 즈음에 그런 상황. 몰려들었었는데요. 일본 선수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 부딪힌 것 같아요. 자, 후반전 26분 지났습니다. 1대1. 전반전 14분 김은중의 선취골. 후반전 6분 반도 선수의 동점골.
한 골 주고받았습니다. 기업구모 감독. 기업구모 감독은 박수를 치면서 선수들이 이제 파이팅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후반전 중반에 이르러서 한국은 다소 움직임이 떨어지는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벤치 쪽 그 습관을 보면은 말이죠. 우리 이제 차범근 감독도 그렇고 박정선 감독도 그렇고 와이셔츠를 참 다림질을 곱게 해서 정장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일본 쪽은 좀 편한 복장들을 그렇죠. 취해요. 추닝을 입고 나오는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오카다 감독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에노모토 골키퍼 190cm, 우리 김영대보다 4cm가 큽니다. 이번에 이제 대표팀 감독이 새로 된 그 허정무 감독. 허정무 감독도 정장을 즐겨 하죠. 그렇습니다. 아주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럽 본무대에서 또 익히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박창선, 조광래, 또 허정무, 최순옥. 차범근까지 그때 그렇죠. 86년도 월드컵에 뛰었던 또 허리 쪽에 정용환 선수. 네. 차세대 지금 한국 축구를 이끌 이제 지도자로 변모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지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아즈테카 구장이 이제 11만 명이 들어가는 큰 운동장 아닙니까? 네. 입장식 때 그 탁구를 앞서고 들어갈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0년 만에 세계 축구에 얼굴을 내밀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첫 경기 아르헨티나에게 3대1로 졌습니다마는 30m 통쾌한 롱슛을 성공시켜서 1호를 장식했던 박창선 선수가 지금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정면, 자 드루 패스 좋습니다. 오른쪽 흐르는 정영 모서리 김은중. 자 밀렸는데 아니라고 소리를 해줬네요. 자 가로챘습니다. 슛! 네, 강한 것보다는 왼쪽 못을 그렇죠. 노렸는데요. 손종국. 휘어차는 슈팅을 지금 정영훈 선수 갑자기 선삼 우리가 이제 몰아쳤었는데 말이죠. 김은중 선수는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해서 왜 항의를 하느냐 말이죠. 항의를 하느냐고 네. 좋지 않아요. 이제 저런 것도 큰 경험을 삼았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큰 선수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그 네. 경험으로 지금 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시면 말레이시아의 닉 아마드 씨가 맡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 타입이에요. 김은중 선수는 우리나라 이제 프로 선수들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프로 모델에 온 그런 선수 아닙니까? 네. 전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좀 더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큰 어떤 결단을 내린 선수인데 김은중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대학을 가지 않고요. 프로 모델로 바로 오는 선수들이 많아질 겁니다. 김은영 선수가 동북고등학교를 중퇴했죠? 그렇죠. 2학년을 마치고 네. 이동국 선수와는 같은 학년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근 선수가 동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같은 나이니까 아마 그렇죠. 네. 같이 이제 활약을 했던 다니다가 네, 그런 헤어졌겠죠. 선수들이죠. 네. 자 돌아서서 역습으로 나옵니다. 좋습니다. 밀어주고 자 빈 공간 살려 있습니다. 센터링 내비로 줄거리요. 그렇죠. 돌아서서 골 됐습니다. 이동국 후반전 30분. 자 이렇게 되면 예선전이 재현되죠. 2대1 김은중에서 이동국이가 다시 이름값을 하네요. 네 30분 2대1이 됐습니다. 2대1 참 어려운 동작이었는데요. 1대0 2대0보다 더 좋네요. 그럼요. 이동국 선수가 360도 회전을 하면서요. 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차는 발도 중요합니다만 다시 보세요. 정영훈 선수의 오른쪽 센터링 이것이 이동국 선수가 잡으면서 디딤발을 보세요. 360도 저렇게 돌려서 발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발목의 디딤발은 자동차의 방향 지시등이에요. 저것이 저렇게 돌려서 디딤을 못하면 슈팅이 안 되거든요. 참 잘 잡아놨습니다. 그림 같은 슛이네요. 심은서 씨, 현역은 B 선수 여쭤보는데요. 요즘에 골른 선수들이 자기 유니폼을 뒤집어 씁니까? 그것은요. 왜 그래요? 그것은 이제 데드마스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가 이제 골 세레머니 중에서 유럽 쪽에서도 이제 저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자신의 기쁨의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어떤 선수는 또 그 유니폼을 벗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얼굴을 가지고 올라나 몰라.